안녕하세요. 알파걸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무려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다녀가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비교라는 괴물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했던 자신을 갉아먹는 비교는 무엇이 있나요? 감히 과격하게 말해보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 비교 문화에 정말 치를 떨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교가 싫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비교는 뭐랄까 좀 애증의 존재랄까요? 저는 이게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쟁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태까지 비교를 하고 경쟁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떠올려보면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된 점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비교가 저를 갉아먹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교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남성은 더 큰 동물을 잡기 위해서 좀 더 힘이 셌어야 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힘이 좀 없는 여성들은 그런 힘이 센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좀 더 매력이 넘쳐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각자의 방식으로 야생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을 테니까요. 우리 인간의 DNA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꽤 잘했었던 중학교 때,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예술대학교에 갔을 때, 회사를 다닐 때, 창업을 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육아를 하는 지금까지 저는 비교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비교가 저를 따라다녔다 하기보다는 제가 비교를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랑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쟁은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디를 간다고 해서 비교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환경만 바뀔 뿐 비교는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갈 때도 제가 특이한 예술대학교로 가긴 했지만 스카이를 간 친구들에 대한 선망 그리고 취업을 할 때는 대기업을 간 친구들에 대한 선망 그리고 창업을 해서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대표님들 내 서비스보다 더 사랑받는 서비스들 이런 거를 보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남과 비교를 통해서 내 위치를 가늠하고 그걸 통해서 안도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고 그런 게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경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기를 본다고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많았나 봐요. SNS 같은 걸 보면서 이 친구는 벌써 이런 업무적인 성과를 이뤘네? 이 친구는 아기가 어디를 다니네?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지인? 아니면 진짜 영영 보지 않을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막 좀 우울해지고 그러는 걸 보니까 나에게 해가 된다 싶어가지고 SNS를 삭제했었습니다. 근데 SNS 삭제하니까 굉장히 평온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친구들 소식도 몰라도 되고 몰라도 나 그거 지워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편한 느낌? 평온함이 이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었어요. 한 명은 초등학교 친구고 한 명은 고등학교 친구예요. 두 명이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놀러를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20억 정도 하는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뭐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었고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짜 너무너무 잘됐다. 난 어떻게 하면 좋은 데로 갈 수 있지? 상담 좀 해줘봐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친구들이 돌아가고 뭔가 마음 한켠이 헛헛해지면서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비교의 대마왕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단지 좋은 집에 산다는 그 사실만으로 며칠간 되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나 일도 이제 방금 그만뒀는데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아주 최악의 행동을 제가 하게 되는데 바로 퇴근한 남편한테 친구들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걔 알지 하면서 아니 걔가 진짜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걔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부러워했어요. 진짜 부럽다. 나는 근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의 표정이 정말 어두워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평생 동안 비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근데 아무리 비교를 해도 나아질 건 없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비교를 거의 안 하고 내 인생에만 좀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저랑 결혼을 하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막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막 부럽다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같이 진짜 부럽다. 어떻게 비결이 뭐래. 막 이렇게 좀 할 줄 알았던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 짧았던 행동이었고 남편은 그냥 굉장히 슬픈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내가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남편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비교를 해서는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비교 매니아로서 비교를 안 하는 삶을 지금 당장 살겠다 했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확답은 사실 저도 잘 못하겠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SNS 다 끊어도 이런 나타나는 잘난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삶에는 다양한 면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면? 아니면은 나의 심리적인 면? 뭐 사회적인 자본들? 이런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면에서 각자가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들도 있고 좀 느리게 천천히 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빠를 수도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느릴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비교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문명과 문화의 차이 해가지고 요약을 하자면 문명은 어떤 시대의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그 시점에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대요. 근데 그게 아닌 문화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삶과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부족의 문화와 우리 한국인의 문화 이거를 비교해서 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삶에는 다양한 면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 자주 연락하는 최근에 만난 5명인지 자주 연락하는 5명인지 그 사람들의 평균이 바로 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잘난 친구들을 보면서 막 괜히 비교하고 우울해지기보다는 주변에 저런 친구들이 있네. 나도 언젠간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 밖에서 좀 어수선하게 해봤는데 비교하는 삶을 청산하기로 했다는 영상이었고요. 새로운 이 포맷의 영상 과연 사운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